이제 기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끝났고요. 이제 기체 얘기할 때 계산이 좀 나와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교과서 뒷페이지 문제를 이제 한 다다음 시간쯤에 풀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만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선 이상기체 방정식 쓰는 법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제 오늘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배울 건데요. 교과서 20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이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화학원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화학원을 모르면 이제 화투를 따라오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화학원에 있는 내용을 먼저 조금만 설명하고 갈 거예요. 아는 친구들은 조금 배속 올려서 들어도 되고 아니면 넘기셔도 되고 지금 화학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은 그 필기할 수 있는 노트나 이런 걸 준비해 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 얘기를 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다루는 단어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다른 거 말고 우리는 딱 분자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분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겠죠, 그쵸? 화학의 기본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공유결합을 하고요. 그럼 공유결합을 했을 때 우리는 생성물이 원자 결정이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분자 결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건 원자 결정이에요, 분자 결정이에요? 당연히 분자가 익숙하죠. 왜 분자가 익숙하냐면 얘네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럼 공유결합을 하는 대부분은 분자 결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럼 우리는 몇 개 안 되는 원자 결정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이아, 그리고 흑연, 마지막으로 석영. 이 세 가지 빼고는 우리한테 나오는 애들 중에 분자가 대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왜 이 수많은 애들 중에 우리는 원자 결정을 안 배우고 분자의 상호작용만 배울까? 왜냐하면 분자가 굉장히 특이한 존재거든요. 제가 그때 그림도 한번 그려드렸었는데 분자 결정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독립적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수소 분자를 그려보면 수소와 수소,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만나서 하나의 분자가 되고요. 또 하나의 분자, 하나의 분자, 하나의 분자. 분자들은 모두 독립적이에요. 다 끊어져 있어. 끊어져 있고 얘네들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서로 잡아당기는 어떤 상호작용이 있고요. 이러한 상호작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분자 간에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것보다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 간 인력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헷갈리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아이고 까만색으로 할게요. 지금 수소와 수소가 이렇게 분자 안에 들어있는 요거 이거는 공유결합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공유결합이 아니고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이 분자 간 인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분자가 고체 상태일 때 분자는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고체를 액체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액체로 만들려면 저는 뭐를 해줘야 될까요? 가열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가열. 고체를 액체로 만들 때 가열을 하고요. 녹는 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녹는 점이라고 부르죠. 그럼 고체가 액체가 되는 순간 얘네들은 바뀌는 건 딱 하나뿐이야. 거리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제가 액체를 기체로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다 한 거지만 한 번 더 할게요. 그럼 기체로 바뀌는 순간 얘네들은 뭐가 굉장히 사이가 멀어진다라는 거. 또 액체를 기체로 바꾸려면 가열을 해줘야 되고 이때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체는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잡아당기는 이 분자 간의 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멀어질라 그래. 그럼 내가 얘를 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가열을 해서 얘네들을 막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그럼 막 얘네들이 활달해지면 분자 간의 인력을 이겨내고 멀어질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액체도 조금 멀어졌긴 했지만 분자 간의 인력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으로 멀어지고 싶진 않아 해. 근데 내가 얘네들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가열을 해서 막 활발하게 만들어갖고 완전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기체 상태가 되면
이제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가열하는 이유는 분자 간의 인력을 이겨내고 멀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이 세면 셀수록 얘네들을 멀어지게 만든다. 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떼기가 쉽지 않아. 그럼 떼기가 쉽지 않으면은 내가 가열을 많이 해줘야 될까? 적게 해줘야 될까? 쉽지 않으니까 가열을 많이 해줘야 되고, 결론적으로 얘네들의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근데 녹는 점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화투에서는 분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만 배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제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를 배울 텐데요. 화학원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이거 되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화학원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잘 보세요.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가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극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쌍극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두 개의 극이라 그래서 쌍극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인데요. 전기음성도는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고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CNOF 뭐 주기율표 다 외우고 있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크다? F가 제일 크고요. 무조건 F 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F가 제일 크고 F 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럼 이번에 두 번째. 결합의 극성. 아까 극성은 뭐라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쌍극자. 이게 극성입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X랑 X랑 결합을 할 때가 있고 X랑 Y가 결합을 할 때가 있어. 그럼 X와 X가 결합을 했어. 똑같은 애가 결합을 했어. 과연 전기음성도는 누가 더 클까요? 똑같죠, 당연히. 그러면 아무 쪽으로도 여기 가운데 있는 공유 전자쌍이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이런 상황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X와 Y가 있대. 그럼 얘네들은 전기 무선도가 분명히 다를 거야. 그럼 한쪽으로 끌려가겠지? Y가 더 크다고 해볼게요. 그럼 전자쌍이 원래 이렇게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Y 쪽으로 끌려갈 거야. 그걸 제가 구름 모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전자쌍이 딱 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전자 밀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골고루 퍼져 있는데 한쪽으로 쏠렸잖아요. 그럼 전자 밀도가 이렇게 똑같이 구름처럼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X 입장에서는 가운데 있는 것보다 전자 밀도가 적어졌죠. Y 입장에서는 가운데 있는 것보다 전자 밀도가 풍부해졌죠. 얘를 그냥 전자 밀도라고 할게요. 이런 단어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전자 밀도가 풍부해졌어. 그래서 약간 마이너스성을 띠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입장에서는 전자 밀도가 부족해졌어. 그럼 약간 뭐가 돼야 될까요? 플러스성을 띄어야 된다라는 거. 드디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생겼다.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극성. 그래서 이런 애들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극성 공유 결합. 그리고 극성 공유 결합일 때는 이제 쌍극자 모멘트라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 그러면 무극성 공유 결합은 쌍극자 모멘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0이 되겠죠.
이 두 가지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분자의 극성이 된다라는 거. 분자의 극성도 이제 결합의 극성은 결합 하나를 볼 때고, 분자의 극성은 분자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좀 복잡한 애들부터 보여드릴게요. 분자의 극성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CH4 같은 경우, CH4가 정사면체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얼른 화학원 강의를 들으세요. 우선 그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할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결합이 몇 개예요? 대부분의 분자들은 결합이 하나, 둘, 셋, 넷, 결합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자의 극성을 따질 때는 모든 것을 토탈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 아까 무극성 결합일 땐 0이고 극성 결합일 때는 있다고 했던 거, 쌍극자 모멘트를 볼 건데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면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닐 때는 극성 분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분자에 무극성 공유결합만 있대. 무극성 공유결합 자체가 쌍극자 모멘트가 0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0. 그럼 무극성 분자가 되겠죠? 근데 어떤 애들이 극성 공유결합을 갖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거.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닐 때가 있어. 왜냐면 극성 공유결합은 기본적으로 쌍극자 모멘트를 갖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걸 다 더해봤을 때 합이 0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이때는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하고요. 근데 진짜 특이하게 극성 공유결합인데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무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지금 쌍극자 모멘트가 뭔지 아셔야 돼요. 쌍극자 모멘트는 힘이야, 힘. 힘의 합이 0이 되는 경우 우리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중심축이 있는데 180도로 똑같은 힘이 잡아당길 때 합이 얼마? 0. 중심축이 있는데 3개의 힘이 정삼각형 방향으로 잡아당길 때 합이 0. 그 다음에 중심축이 있는데 4개의 힘이 정사면체 방향으로 잡아당길 때 합이 0. 이 경우만 삼극자 모멘트의 합, 힘의 합이 0이 된다라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럼 뭐 대표적으로 직성 분자, 베릴륨 H2 같은 거. 분명히 이거는 극성 공유 결합인데 뭐 어느 쪽으로 당기든 상관없어. 이 쌍극자 모멘트랑 이 쌍극자 모멘트랑 크기 같겠죠. 180도죠. 당연히 합은 얼마? 0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BH3. 얘 분명히 극성 공유 결합이고 극성 공유 결합이고 극성 공유 결합이야. 근데 하필이면 정삼각형 방향이고 크기도 똑같고 그럼 얼마? 합이 0. 가장 대표적인 거 C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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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4. 얘 극성 공유, 극성 공유, 극성 공유, 극성 공유인데 재수없게 정사면체 방향이고 다 크기가 똑같아. 그래서 합이 얼마? 0이 된다라는 거. 우리 이거 화원에서 많이 배웠었죠, 그쵸?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 몇 개 적어드릴게요. 무극성 분자, 무극성 공유 결합 똑같은 애들끼리 만나야 되죠. 뭐 H2, N2, O2, F2 이런 애들 무극성 분자 될 거고 그 다음에 극성 공유 결합인데 무극성 분자인 애들 직선, 정삼각형, 정사면체 이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직선은 뭐 있나? 베릴륨 H2, 뭐 CO2 이런 애들 있고 정삼각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좀 익숙해지시면 돼요. BH3, 뭐 BF4, BF3 뭐 이런 애들. 그다음에 정사면체
정사면체 CH4, 뭐 CCl4, CF4 다 C가 중심이죠.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 필기 좀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과서로 한번 가시면요. 교과서 이제 다 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밑줄 치면서 설명드려볼게요. 분자 간의 힘은요.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얘네들을 액체, 고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떨어뜨려야 돼. 액체, 기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떨어뜨려야 돼.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가열을 하고요. 분자 간의 힘이 세면 셀수록 우리는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교과서에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HCl이라는 분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공유결합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전기음성도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잡아당기는 힘이 2.1이고 3.01이래. 그럼 누가 더 세게 잡아당길까요? 당연히 Cl이 세게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아까 그렸던 것처럼 전자 밀도가 Cl 쪽으로 쏠릴 거고, 그러면 Cl은 전자 밀도가 어떻게 됐을까? 풍부해지고 H는 상대적으로 전자 밀도가 부족해진다라는 거. 밀도는 너무 이런 단어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원래는 가운데 있었으면은, 만약에 가운데 있었으면 이렇게 내 주변의 전자들이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쪽으로 쏠렸잖아요. 그러면 Cl 같은 경우는 약간 마이너스성을 띠게 되는 거고 H는 약간 플러스성을 띠게 된다라는 거. 이 약간 마이너스, 약간 플러스를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냥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겼기 때문에 얘네들은 극성 공유결합이고, HCl이라는 분자는 그 안에 결합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안 될 거고 우리는 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배운 거 그대로 한번 복습해 보는 거예요. 이거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얘는 약간 플러스야. 근데 그 옆에 얘는 약간 마이너스거든요. 그 옆에 있는 분자 얘도 약간 플러스고 얘도 마이너스야. 그럼 분자랑 분자 사이에는 결국에는 이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기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힘은 굉장히 세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특별하게 뭐라고 불러주냐면 극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쌍극자 힘이라고 불러줍니다. 다른 분자 보세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옆에 있는 애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 분자와 이 분자 사이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힘, 즉 쌍극자 힘이 작용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쌍극자 힘을 어떤 애들이 가질 수 있냐면 극성 분자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극성 분자만 쌍극자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쌍극자 힘은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더 그려볼게요.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애. 그럼 얘는 극성 분자. 그 다음에 얘도 극성 분자. 그럼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이 힘을 쌍극자 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없는 얘는 무극성 분자. 얘도 무극성 분자. 그럼 무극성 분자 사이에는 쌍극자 힘이 없잖아. 그렇다고 아무 힘도 없냐? 그건 아니고요.
다른 힘이 있습니다. 걔를 분산력이라고 불러요. 근데 분산력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어렵거든요.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뿐만 아니라 극성 분자에도 있는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분산력은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편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만나면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근데 조금 어려우니까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쌍극자 일반적으로 극성 분자는 쌍극자 힘도 같고 그 다음에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분산력도 같습니다. 근데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힘이 있을까요? 아니요. 분산력만 갖게 된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보면 우린 알고 있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가지 힘을 갖는 애랑 한 가지 힘을 갖는 애랑 누가 더 세겠어요? 분자 간의 힘이? 이건 분자 사이의 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극성 분자 사이가 더 세 보이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분산력 하나만 더 설명하면 분산력의 크기는 분자량에 영향을 받는다. 분산력의 크기는 분자량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크다. 이거는 꼭 암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 분산력을 이제 잠깐만 설명을 해보면 원래 무극성 분자는 이렇게 아무런 쏠림 없는 애인데 이제 순간적으로 쏠림이 있거든요. 약간 모래시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시계가 갑자기 어떤 한쪽으로 쏠리면은 모래가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이제 전자가 한쪽으로 쏠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그만한 분자 안에서 갑자기 한쪽으로 쏠릴 때랑 엄청나게 큰 분자 안에서 한쪽으로 쏠릴 때랑 그 쏠리는 정도가 어디가 더 클까요? 당연히 분자가 클 때가 더 크겠죠. 그래서 쏠림 때문에 갑자기 생기는 힘을 우리가 분산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는 분자량이 클수록 큰 분자일수록 분자량의 이거 뭔지 알죠? 분자 1몰의 질량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조금만 이해해보세요. 밑줄 친 것만. 그럼 이 그림 잘 보셔야 돼요. 무극성 물질의 끓는 점. 무극성 물질은 분산력이라는 힘만 갖고 있고요. 분산력은 언제 커진다 그랬죠? 분자량이 커질 때 커진다 그랬죠? 한번 보시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커지고 분산력은 분자 간의 인력이잖아요? 그럼 이거 떼기 쉬울까 어려울까? 서로 잡아당기니까. 떼기 어렵다. 그럼 가열을 어떻게 해야 돼? 가열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거. 요 과정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얘네들 다 무극성 분자잖아요. 주기가 커질수록 이걸 모르실 수 있나? 주기가 커질수록 여기 주기율표상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그럼 얘네들은 원자량이 커진다라는 거. 원자량이 커지면 당연히 둘이 합쳐진 분자량도 커지겠죠?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주기가 커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게 확연하게 보인다라는 거 잘 보세요. F2, Cl2, Bl2, R2 얘네들 다 무극성 분자예요.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 다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들은 분자량이 커질수록 여기서 분자량을 직접 주지 않아요. 주기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주기가 커질수록 얘네들이 무거워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분자량이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분자량이 커질수록 분산력이 커지고 이것저것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수소결합 얘기하기 전에 지금 페이지를 좀 더 많이 넘어왔거든요. 이 페이지로 한번 와주실래요? 여기 23페이지. 그럼 분자 간의 상호작용의 크기와 끓는 점을 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그럼 첫 번째 예시.
무극성 분자 대 무극성 분자 대 무극성 분자를 비교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오로지 영향을 끼치는 게 뭐밖에 없을까? 영향을 끼치는 게 뭐밖에 없어요? 분산력밖에 없죠? 그러면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다라는 결론이 돼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이번에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를 비교할 건데, 그럼 무극성 분자한테 작용하는 건 분산력밖에 없고, 극성 분자한테 작용하는 건 분산력이랑 자리가 모자라. 쌍극자 힘이죠. 그러면은 그냥 얼핏 봤을 땐 힘이 두 개니까 극성 분자가 분자 간의 인력이 더 클 것 같은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분자량이 비슷하다? 그럼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뭐냐면 분산력의 영향이 비슷할 때. 오늘 글씨 되게 못 쓰네요. 분산력의 영향이 비슷할 때. 그러면 당연히 또 다른 힘을 가진 극성 분자가 크겠죠. 그쵸? 끓는 점이. 근데 만약에 분자량이 무극성이 훨씬 더 클 때, 이때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도대체 분산력이 만약에 너무너무너무너무 커, 무극성 분자가. 그러면 극성 분자보다 높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로 따져보셔야 돼요. 무극성은 당연히 분산력밖에 없으니까 분자량이 크면 갑이야. 근데 무극성과 극성을 비교를 할 때는 분자량이 비슷해. 그럼 분산력의 영향이 비슷해. 그러면 분산력 빼고 봐주면, 아이고 이렇게 주면 안 되지. 분산력 빼고 봐주면 당연히 극성 분자가 더 크죠. 근데 만약에 분자량이 무극성 분자가 너무너무너무 커. 그러면 쌍극자가 영향을 못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때는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거. 한번 볼까요? N2와 O2를 비교해 볼게요. N2와 O2를 비교할게. 그럼 얘네들은 다 뭐야? 무극성 대 무극성이잖아. 그럼 분자량이 클수록 커지죠? 그래서 보시면은 분자량이 28, 32.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또 O2와 뷰테인을 비교해 볼게요. 얘 무극성 대 무극성이야. 그럼 O2와 뷰테인 비교해 보면,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O2와 뷰테인 비교해 보면, 저 말 잘못했네요. 뷰테인도 쌍극자가 0인 무극성이죠. O2와 뷰테인을 비교해보면 뷰테인이 뭐야 이거 더 크니까 분자량 더 크니까 끓는 좀 월등하게 높은 거 비교가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엔 세 번째 O2와 포스핀 PH3를 비교해볼게요. 얘는 무극성이고 얘는 극성이야. 근데 분자량이 비슷해. 분자량이 32, 34로 비슷해. 그럼 당연히 누가 이겨야 돼? 극성이 끓는 점이 크다라는 거. 보세요. 지금 포스핀은 끓는 점이 88, 마이너스 88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183이라는 거. 비교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정도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 예시 보시면요. 질소, 산소, 뷰테인의 끓는 점을 비교하래.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다? 무극성 분자다. 그러면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커진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량이 비슷한 극성과 무극성을 비교하래. 분자량이 비슷하다라는 거는 분산력은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 없어. 그러면 극성 분자가 쌍극자 힘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거. 비교하실 수 있죠? 암모니아와 포스핀은 우선 수소 결합을 배워야 되니까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